이번 주 주식시장에서 치열한 한 주를 보냈다면 이 시간 주식 라운지에서 쉬어가시죠. 주식은 진지하게, 이야기는 편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주식 라운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정희입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내내 시장을 제동하는 장치가 발동됐습니다. 월요일에 서킷 브레이커부터 매수와 매도 사이드카, 역대급으로 출렁이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7,000선을 내주며 6,820선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800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791선의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역시 메이저 수급체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장은 반도체 업종의 약세와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발동되면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는 다음 변수로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향후 국내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할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장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다양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저희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화면 통해 만나보고 오시죠. 네, 토요일의 주식 라운지 오늘은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어질어질하다는 말이 딱 어울릴 것 같습니다. 코스피 9,000에서 다시 6,000선까지 너무나도 빠르게 시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투자자분들 참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이 서킷 브레이커 이번 주에도 발동됐고요. 올해만 벌써 7번째입니다. 역대 전체 발동 횟수가 13회인데 올해 발동된 게 그 절반을 넘었어요. 이렇게 불안한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인사와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트레이더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이번 주 시장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 그대로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하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주 투자를 하신 분들, 주시장에 참여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다들 느끼실 것이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보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분석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 코스피가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했죠. 네, 그런데 자, 코스피가 하락을 했든 나스가 하락을 했든 어떤 시장이든 간에 대세 상승 시장에서 이렇게 낙폭이 없이 조정 없이 가는 시장은 한 번도 없었다. 우리 그거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거는 팩트니까 그건 기억하셔야 되고, 제가 이번 주 시장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 냉탕 온탕 시장에서 다음 주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준비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변동폭이 정말 크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나 반도체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는 반도체 기업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의 향방을 또 어떻게 변화시킬지 궁금한데요. 실적 개선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온다면 다시 시장의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기회를 노려야 할지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탄탄한 대응 전략 세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주요 테마 이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제가 주말 방송인 만큼 이번 주 나왔던 이제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 주 시장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지금 가장 시장 중심에 있는 건 일단 반도체죠. 그래서 반도체 위주로 많이 뉴스를 들고 와봤는데, 우선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그 가장 중심에 있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중심에, 솔풍이 중심에 있는 게 바로 SK하이닉스 ADR이죠. ADR이라는 건 주식 예탁 증서죠. 우리나라 본주가 아닌 우리나라 본주를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았고 만약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저평가된 상태인데 이 저평가된 상태에서 같은 나스닥이나 마이크론과 함께 경쟁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면서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뭐 결국 뭐 ADR 상장, 미국에 상장한다는 자체가 그냥 호재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예, 어차피 ADR이라는 것은 우리 본주에 대한 밸류에이션에서 일부 프리미엄이 붙는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핵심, 예를 들어서 강남 일대에 아파트가 있다. 같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있다. 구축 아파트가 있다. 구축 아파트라고 해서 뭐 땅값이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입지가 떨어지거나. 그런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 신축 아파트가 생겼다. 거의 밸류에이션 자체는 거의 비슷한데 신축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이 붙은 게 바로 이제 ADR, 미국에 상장된 AD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야기하실 텐데 그만큼 그 P라고 하는 프리미엄 자체는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프리미엄을 유지하면서 그 본주 가치에 대해서 따라서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ADR 상장 자체가 호재라기보다는 그 가치 밸류에이션 따라 움직인다 말씀드렸죠. 근데 영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에서 SK 하이닉스 ADR 목표 주가 340달러 제시했습니다. 자, 330달러 제시했는데 자, 우선 340달러 제시면 지금 가격대 한 2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등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하락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뭐 절대적인 값은 아니고 당연히 한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의 투자은행의 의견일 뿐입니다. 근데 대략 이 정도로 좀 밸류에이션을 계산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지금 현재 이미 나오고 있는 이 실적들을 반영했을 때 프리미엄까지 반영했을 때 이 정도 가면 적정 주가다 하고 이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전히 저평가인 거는 명백하다. 근데 요즘에 하락은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냐? 그 자체는 이제 과거에 이제 이 디램 산업에 대해서 그런 학습 효과가 나오지 않나 봅니다. 과거에 이제 디램 상승을 하다가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둔화되었을 때 항상 피크했다. 그리고 하락이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잣대로 딱 평가를 하니까 지금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제 둔화될 때가 되었는데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과거 시장과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이제 HBM이나 파운드리 측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장기 계약. 과거에 없었던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그때와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그냥 일종의 이제 기성복을 막 팔던 가격 상승에서만 의존을 하면서 가격을 팔던 기성복을 팔던 상황이다. 지금은 뭐다? 맞춤 정장을 팔고 맞춤복을 미리 주문을 받아서 고객에게 맞춘 정장을 받아서 성금을 받고 판매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HBM이고 파운드리다. 그래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뭐 학습 효과에 의해서 우려감을 나올 수 당연합니다. 어떻게든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주가는 빠지고 나서 그런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오를 때는 그런 얘기 하나 안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우려감이나 과거에 어땠는데 그 보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는 비관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의견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승이 하락이든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를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평택에 50자 P5죠. 10조 플러스 알파 반도체 장비 발주를 임박했다. 지금 뭐 만약에 반도체 상승률, 가격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었다고 했더라도 장비 생산이 이 생산이 둔화되는 건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생산은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삼성전자 P5, P4, P5 계속 공장을 늘리고 있다. 그래도 지금 부족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공장이 증설 얘기가 나왔다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시장이 앞으로 지금 성장이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격 상승 둔화라는 전혀 별개다. 그리고 이제 이 공장 증설 얘기 나온다 보다 장비주부터 보셔야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쉬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장비주들은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 먼저 좀 움직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설이 되고 있는 거는 팩트고 지금 증설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뭐 10년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장비가 발주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이 증설을 하든
이 미국이 증설하든 우리나라 증설하든 그 장비들은 투입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아직 반도체의 장비주, 특히 반도체의 사이클 자체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 하락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고 장비주는 반도체 정보는 진행되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번 달에 이 반도체가 피크인지 아닌지를 오해를 불식시킬 만한 계속 관련 장비주들 그리고 관련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ASML 실적이 발표됐죠. 자,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당연히. 현재 실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나 이 컨콜을 통해서 향후 전망을 발표하는데 이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죠. ASML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매출 가이던스를 상회했다. 앞으로 더 폭발적으로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이제 최근에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번이 피크다. 앞으로는 매출이 꺾인다 했는데 계속 매출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를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걸 지금 글로벌 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TSMC도 발표했죠. 계속 증명을 하고 있다. 오해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도 이 관련해서 오해가 풀리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어디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고 그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건데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메모리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 AI 사이클이죠. 정확하게는 AI 사이클을 통해서 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반도체가 가장 수혜를 보는 업종이다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만 주식이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게 아니죠. 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자면 지금 보자면 이 과거에 광란의 20년 뭡니까? 1920년대 미국의 제조 부흥기, 자동차부터 제조 부흥기 때 이 회색 선이죠. 엄청나게 몇 년간에 따라서 5년 이상의 상승 사이클 동안 큰 상승이 나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뭡니까? 닷컴 버블이라고 해서 2000년대 인터넷 관련, 인터넷이 드디어 활성화된다 하면서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이랑 좀 많이 유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물론 지금이 밸류에이션이 훨씬 좋은 상황이지만 5년 이상 사이클로 상승이 나왔다. 그다음에 팡이라고 했죠. 페이스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 등이 함께 이 빅테크들이 상승을 하면서 대세 상승이 나왔던 경우들. 이게 한 2010년도에 나왔다. 자, 지금 바로 이제 파란색 선. 자, 파란색 선을 보면 자, 지금 여기 있죠. 여기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하락이 요 정도 나왔다. 이 정도 나왔죠, 지금. 하락이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퍼센트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과거 이런 대세 상승 구간의 흐름을 본다면 어떤가? 자, 요 정도 좀 더 내려올 수도 있다. 물론 더 내려올 수 있겠죠? 좀 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30에서 40%의 되돌림은 항상 있었다. 30에서 40%. 되돌림. 하락이죠. 예, 조정. 자, 항상 있었다. 그냥 쉬지 않고 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요거는 제가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 오른다, 빠진다를 떠나서 지금 조정은 한 번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중간지점입니다. 그리고 과거 또 특징을 본다면 이 한 번 되돌림 30에서 40% 정도의 되돌림을 하고 나면 그 중간에 엄청나게 비관적인 의견들이 쏟아지겠죠. 끝났다, 시장 끝났다. 도망가야 된다.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다 얘기 나올 겁니다. 근데 과거에 비교 보면 인터넷 사커 버블이나 광란의 20년 다 보면 그 비관적인 비관적인 구간인 모두가 손절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구간을 지나고 나면 항상 피날레에 더 빠른 가속 랠리가 나왔었다. 보십니다.
자, 뭐 반도체가 지금 가격이 이제 상승이 꺾였다. 사실 확인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된 게 없고 그 우려감이 그냥 계속 얘기 나옵니다. 우려감이 걱정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하락 과매도 구간에 저는 진입했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매도권에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입을 했다 보시면 되겠고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상승 랠리가 더 가파르게 이 각도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이 나올 때 그리고 여기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된다. 마지막에 아마 이 구간에서 이 주도주도의 쏠림이 풀리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네. 과거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쏠림이 어떻게든 하락이든 상승이든 쏠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특정 섹터에 대한 쏠림으로 인해서 상승 사이클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는 피날레는 쏠림이 오히려 풀리면서 다른 섹터들이 좀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그래서 지금 좋게 생각한다면 지금 쏠림은 상승 사이클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쉬어가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한 번은 항상 쉬어갔기 때문에 그 쉬어가는 구간이지 않나 이제 후반전을 좀 준비하는 구간이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되돌림은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올 수밖에 없었고 지금 그 구간을 지금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다. 근데 그 구간이 30에서 40%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시장이 끝난 거는 아니라 봅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충분히 볼 수 있고 그런데 세상에 무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없기 때문에 한 번은 도전을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는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거는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가장 확률 높은 건 뭡니다? 최소 전고점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네, 한번 쌍봉은 과거 이제 대장 섹터들은 한 번은 쌍봉을 만들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물론 그 뚫고 더 올라가면 좋겠다 생각하겠지만 모든 게 생각한 대로 되지 않죠. 항상 만일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100% 없기 때문에 요 구간이죠. 최근 정점을 찍었던 이 구간을 쌍봉을 찍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있죠. 뭐 그리고 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 돌파를 한다. 그리고 쌍봉을 만든다. 이 두 가지 시나리오 정도는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시장 끝났다고 보기에는 저는 좀 근거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지금 밸류에이션 봤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미 발표된 삼성전자나 이 관련된 우리 코스피 밸류에이션으로만 보더라도 되돌림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 이미 코스피는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상 최저점에 지금 계속 붙어 있습니다. 최저점에. 이 구간이 계속 유지될 수 없습니다. 주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한에 이 밸류에이션이 계속 최저평가로 유지될 수가 없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 수익을 더 잘 내는데 그걸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근거가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조정은 어떻게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조정이지만 다음 주 중에서 한번 저점을 잡지 않을까 보입니다. 물론 다음 주를 조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치 봤을 때 아직 40% 정도까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아가고 있지 않다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비관론이 가장 많을 때 보통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걱정하시는데 우리는 7월 조정소지 할 말씀드리자면 7월에 그 비관론을 조금씩 해소할 만한 스케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 남아 있냐? 우리 확인할 게 많다. 자 보시면 전부 다 이제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AI 관련 핵심 기업들입니다. 자 근데 자 이번 주 7월 24일부터 계속 ASML은 이미 실적 좋게 나왔죠. 나왔고 TSMC도 나왔고 자, 앞으로 남은 게 더 많다. 자, 우리는 이 스케줄을 최소한 확인을 해보고 반도체 시장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한번 팩트에 입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번 주 다음 주 이제 보시면 이번 달 7월 23일
7월 23일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센터의 중심에 있는 어떻게 보면 뱃머리 반도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빅테크 중 하나죠. 자, 아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발표할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이런 카펙스 관련해가지고 지출을 이렇게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발표하는 기업들 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야, 반도체는 더 앞으로도 부족 현상이 생기겠구나. 그리고 아직 이제 고점이 아니겠구나 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7월 29일 날은 하이닉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죠. 네, 물론 성과급 제외하고 나서 뭐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나쁘게 나올 것 같고 이 과정에서 또 컨콜을 하겠죠. 발표를 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수요가 뭐 타이트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겠죠. 아마 뭐 부정적인 얘기는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나 보입니다. 또 여기서 SK하이닉스가 또 반도체 고점에 대한 불신을 또 한번 풀지 않을까 보입니다. 7월 30일 날 뭐 있습니까? 메타. 최근 메타 쇼크. 저는 이제 메타 쇼크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지출을 줄인다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메타가 그렇게 한다고 발표한 적도 없고. 근데 최근 기사를 보면 오히려 데이터 센터 지출을 더 늘리겠다. 더 많이 늘리겠다 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늘리겠다 나올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이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비즈니스, 광고든 AI 이 서비스를 제공하든 그런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출 안 하겠어, 좀 줄이겠어 한다면 이 시장에서 그냥 우리는 그만두겠다 하고 똑같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어떤 업체든 간에 빅테크들은 지금 반도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 절박한 상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박의 카펙스 데이터 센터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마 발표를 할 때 향후 계획을 좀 높여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7월 30일 날 삼성전자 2분기 확정 실적 발표도 있고, 그다음 7월 31일 날 아마존도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클라우드 업체에서 1위로 달리고 있는 업체죠. 아마존도 실적 발표하면서 어떻게 보면 아마존도 공격적인 또 증설에 대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뭐 실적이나 이 컨콜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과거에 그냥 생각했던 그 단순히 메모리 가격 상승 둔화로 인해서 둔화가 한 게 아니에요, 사실. 한 50% 오르는 게 뭐 40%, 30% 오른 거지 둔화를 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매출이 줄어드는 거 아니고 그리고 과거에 있던 그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시장이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보고 이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이번 달에 어떻게 보면 과매도권에서 바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 시장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미국 시장도 좋지 않았다. 지금 비관론은 계속해서 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치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과거 대세 상승에서 한번 쉬어가는 구간, 30에서 40% 지수가 쉬어가는 구간에 어느 정도 진입을 하고 있다. 그 안에서 이미 그 통계치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뭐 완벽하게 시장이 하방으로 간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근거가 부족하고 우리는 그 근거를 팩트를 체크할 스케줄을 확인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팩트 체크를 하면서 데이터 분석하면서 시장을 대응할 예정이니까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대응을 해 갈 수 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반등 여지도 충분히 있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요일인 만큼 한 주인 만큼 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지금 방송 시간 이제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한번 대응을 하시면서 이런 하나도 이슈 놓치지 마시고 제가 다 브리핑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 시장 너무 걱정하시면 함께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시장의 관전 포인트와 실적 일정들을 짚어주셨습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번 주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썼고요. ASML 역시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번 주 반도체 업종이 눌리며 투자자분들 불안하셨을 텐데 이로써 AI 반도체 수요가 여전히 견조하다는 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흔들리기 쉬운데요. 하지만 시장의 큰 흐름을 읽고 강한 주도주를 선점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장을 이끌 주도주는 전문가님의 거북선 기법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감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기준이 있는 매매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또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무료 교육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교육방에 매일 다양한 시황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그리고 거북선 기법은 전문가님의 도구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포 찾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시장을 주도할 만한 핵심 종목들 빠짐없이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거북선 기법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거북선 기법 배워보고 싶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전쟁터와 같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근데 뭐 최근에 뭐 주식시장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올해 근데 뭐 주식시장이 원래 전쟁터 같은 곳이다. 원래 전쟁터 같은 곳이고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들의 무기가 있어야 되고 저는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 데이터 분석, 확률 통계, 패턴 등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알아야지 버틸 때는 버티고 팔아야 될 때 팔고 그걸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제가 하나의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거북선 기법이다. 통계, 데이터 기반한 그런 대응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 거북선 기법을 통해서 공략을 많이 하는데 자, 6월부터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6월부터 상장이 많이 어려웠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좀 타이트하게 가야 된다. 중장기로 볼 거는 보지 마. 일정 부분은 계속 타이트하게 트레이딩을 해 가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시장이 어려우면 그 트레이딩 할 수 있는 빈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다고 많이 매매한다고 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6월부터 어떤 종목들이 포착이 되었냐 보면 뭐 제가 반도체에 중시로 보셔야 된다. 지금 뭐 다른 반도체가 쉴 때 뭐 코스닥, 바이오, 2차 전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했습니다. 지금 솔림은 어쩔 수 없다. 하락을 해도 반도체가 하락하고 상승을 할 때는 반도체가 더 강하게 상승할 거다. 지금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거래대금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반도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도체가 저는 이제 반등 가능성 앞으로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 반등 가능성 과거 데이터 분석 통해서 확인해 드렸는데 결국 또 반도체 위주로 상승이 나온다면 제일 먼저 반등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 중시로 공략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주성엔지닝,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이렇게 6월, 7월 포착을 하면서 트레이딩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전반전이 끝나고 좀 쉬고 있는데 후반전 때도 저는 비슷한 패턴으로 삼전닉스와 반도체 장비주 위주로 아마 트레이딩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준비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만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본다면 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일단 요소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하면 상승할 수 있을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재료, 수급, 차트 뭐 이런 게 중요하는데 뭐 이걸 다 일일이 계산을 하실 수는 없겠죠. 너무 바쁘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 전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니까 다 직장이 있고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관련된 이 AI 거북선 검색기에다가 재료, 수급, 차트에 대한 걸 상징하는 이 지표를 넣는다. 지표를 넣으면 서버에서 계산하겠죠. 어떤 종목들이 갈 수 있을까?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까? 이 인풋을 넣으면 아웃풋이 결과값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 자, 우리는 그 안에서 공략을 한 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무기고 이런 식으로 AI 거북선 검색기, 거북선 기법이 작동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했냐? 자, 말씀드렸죠.
전반전의 패턴이 후반전에 비슷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물론 반도체 조정 중이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반도체가 먼저 나올 거다. 요거는 제가 과거 패턴을 봤을 때는 확률이 높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포착을 했는데 여기도 있고 계속 있죠. 계속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되돌림 한 30% 이상 지금 되돌림 나왔죠. 30% 정도 되돌림이 나왔죠. 네,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련해서 다음 후반전을 또 준비를 한다. 다음 후반전에도 이런 식으로 거부석 기법 통해서 이렇게 딱딱딱 포착을 할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하던 대로 시장이 준비가 되면 또 올라가겠죠. 올라갈 때 우리는 과거 했던 대로 대응을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예정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종목도 한번 볼까요? 제가 삼전닉스 강조드리는 이유가 뭐 제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뭐 제일 좋다 말씀드린 게 그냥 그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제가 뭐 옛날부터 뭐 좋아하던 종목이다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데이터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하이닉스는 더 많이 포착했죠. 과거부터 이런 식으로 포착을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열심히 포착을 했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포착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앞으로도 포착을 이렇게 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다음 주 시장 뭐 지금 하이닉스는 고점 대비 지금 한 45% 정도 좀 되돌림이 정도 나온 걸 기억하는데 네, 다음 주도 뭐 추가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뭡니까? 지수 대비 한 30에서 40% 정도가 고점에서 나왔을 때 과매도권이고 하방 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코스피 하락률과 되돌림과 일치하면서 하이닉스도 바닥을 조금씩 잡아가지 않을까 봅니다. 이번 주 한번 반등을 했었죠. 이번 주 반등을 한번 했었는데 다시 내려왔다.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반등 났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V자 반등은 잘 안 나온다. 왜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를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흔들면서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V자 반등을 다들 염원하고 그리고 있지만 머릿속에서 오히려 시장은 그걸 역이용할 거다. V자 반등하는 척하면서 또 눌리고 다시 갈 거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눌리고 있는 다시 나오고 있죠. 수요일인가 반등 한번 나왔다가 다시 내리고 있죠. 네, 시장은 원래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움직인다.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게 움직이고 세대한 시장 참여자들을 지치게 만들고 한 다음에 다시 전고점 또는 전고점 돌파를 하는 그런 패턴이 나왔다. 아까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도 이번 주도 그런 식으로 흔들면서 회복을 하더라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전반전에서 이번 시장 전반전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하면서 기계적인 매매 잘 해왔던 것처럼 후반전에도 이렇게 해가면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뭐 거부석 기법을 통해서 이거 많이 공략했었는데, 자, 저는 이제 후반전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준비를 하고 있고, 저는 아직 게임이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일매일 제가 그 관련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있죠. 보고서도 분석을 해드리고, 기술적 분석이나 뭐 영문 기사까지도 제가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그냥 마냥 걱정하실 필요 없이 우리는 이제 그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그 대응할 기준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거북선 기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냉정하게 한번 제대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거북선 검색기에 대해서도 배워봤습니다. 국내 증시의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건 다름이 아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죠. 전문가님은 대형주의 마스터이신 만큼 거북선 기법을 활용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매 타점을 꾸준히 짚어주고 계십니다. 전문가님께서는 대형주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매일 교육방에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어떻게 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을지, 보유하고 있지 않아 포모가 오는 투자자라면
된다면 어떻게 새롭게 접근할 수 있을지 전문가님께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에서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 포착기 함께 활용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점검에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저희 주식 라운지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다음은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 코너입니다. 바로 전문가님의 관심 종목 코너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 특히나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이는데 저는 여전히 반도체, 그중에서 반도체 장비주가 좀 더 매력이 있는 구간이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뭐 크게 하락하는 와중에도 오닉 IPS는 흐름이 견고한 편이었는데 자, 왜 오닉 IPS 잘 봐야 되냐? 자, 지금 1월 분기 1분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음 실적을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를 통해서 다음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자, 1분기 실적이 수주 잔고가 4천억이 넘어갔다. 급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P4죠. 삼성전자 신규 반도체 공장, 그 M15X 하이닉스 공장 이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발주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분기 잔고가 계속 늘어난다. 분기 잔고가 늘어난다 보니까 수주 잔고 늘어난다. 앞으로 실적은 뭐 피크로 논란 뭐 상관없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뭐 반도체가 뭐 꺾이는 거 아니냐, 뭐 중국 때문에 꺾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중국이 뭐 경쟁이 치열해지지 않냐. 자, 그러면 자, 창신 메모리 지금 뭐 상장도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데 자, 오닉 IPS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납품을 하지만 뭡니까? 창신 메모리. 어떻게 보면 성장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중국 반도체들이 좀 올라온다 해서 뭐 반도체가 피크아웃 된다. 그건 아니죠. 전체적인 그만큼 큰 파도가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중국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한다, 확장한다. 그럼 관련 장비주들은 또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무조건 비관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그 창신 메모리에 들어가는 또 장비도 오닉 IPS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닉 IPS 잘 봐야겠구나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오닉 IPS 그래서 어떤 장비를 만드냐? 자, 화학 기상 증착, 뭐 CVD라고 하죠. 그다음에 원자층 방막 증착, ALD라고 합니다. 자, 이런 증착 장비를 만든다. 증착 장비는 이 전공정 장비라죠. 그냥 반도체 공장을 지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장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웨이퍼라고 동그랗게 방진복을 입고 이렇게 막 들고 있는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동그랗게 든 거 반짝반짝거리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웨이퍼인데 거기에 바로 이제 증착 장비를 통해 가지고 얇은 막을 입혀야 됩니다. 얇은 막을 입혀야 되지만 막을 입혀야지만 전기가 통하는 전류적인 작용을 하겠죠. 그게 제일 처음에 증착 장비인데 거기서 넘버원이 바로 이제 오닉 IPS다. 그래서 항상 증설, 공장, 증축 뭐 이런 거 신규 공장 나오면 반도체 관련해서 오닉 IPS를 제일 먼저 보시면 큰 무리가 없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 뭐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급락했다 하지만 그렇게 급락한 것 없죠. 오히려 언뜻 봐도 얘는 다시 올라오고 있구나. 전고점을 돌파를 준비하는 종목이구나 보시면 되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오히려 지금 뭐 중국 반도체 장비가 성장을 해도 얘는 수혜다. 오닉 IPS는 수혜인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전반전이 끝났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국 반도체가 걱정되는데 하신 분들 반박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럼 오닉 IPS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창신 메모리가 성장을 하면 증설을 한다. 오닉 IPS는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래서 오닉 IPS 다음 주를 좀 밀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영향으로 좀 밀려서 시작할 수 있는데 밀렸을 때 한번 타점이 나올 것 같고 1차 목표가는 저는 15만 3천 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브리핑은
제가 다음 주 진행할 예정이니까 함께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익 IPS로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한번 제가 말씀드리자면 삼성화재 관심 종목. 자, 거북선 기법 관심 종목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삼성화재다 말씀드리는데 자 삼성화재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 4대 주주다. 자 4대 주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대 주주란 뭐냐? 네 번째 큰 지분 비중을 들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1.49%. 자 1.49%가 지금 삼성전자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 가치가 어느 정도냐? 한 21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1.49% 들고 있는데 21조다. 삼성화재가 가지고 있는 지분 가치가 21조 정도 됩니다. 자, 지금 삼성화재가 가장 큰 이 보험사이기도 한데 전국은 시총 전체가 30조 정도 됩니다. 그런다면 전체 시총이 30조인데 지분 가치가 21조다. 그러면 본업도 엄청나게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엄청나게 저평가일 수밖에 없겠죠. 삼성전자는 지금 뭐 빠질 때도 많이 빠졌고 저는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던 만큼 그 지분 가치가 올라갈 때마다 또 삼성화재도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않다 보입니다. 본업도 엄청 잘 되고 있다. 2분기 순이익이 7천억 넘어가고 있고 전년 동기에 비해 성장성도 확인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본업도 잘 되고 그리고 지금 전 엔비디아보다 지금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오고 있는 그 팩트죠. 뭐 반도체 공급, 뭐 반도체의 정점론과는 별개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를 추월한 거는 팩트입니다. 그런 기업의 세계 1위 기업의 4대 주주로 있는 본업도 잘 되고 있는 바로 보험사 바로 삼성화재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번 금통위에서 이제 또 뭡니까? 이 금리 상승 발표했죠. 금리 상승 발표했는데 그러면 이자 수익이 늘어나겠죠. 삼성화재 보험사 이자 수익 금리 상승의 어떤 대표적인 수혜주이다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삼성전자 지분 본업도 잘 되고 지금 금리 상승해서 뭐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냐, 증시 영향을 미치지 않냐 걱정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는 수혜다. 금리 상승 수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또 삼성화재지 않나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또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 중요하니까 보세요. 차트. 뭐 시장이 폭락했다, 뭐 삼성전자가 폭락했다, 하이닉스 폭락했다, 뭐 우리 시장 끝났다. 하지만 삼성화재의 차트는 어떤가요? 우주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를 때는 삼성전자 지분에 대한 이슈, 플러스 요인. 그다음에 지금 금리 인상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플러스 요인. 그리고 실적 자체도 사상 최대 실적. 요 세 가지 재료가 적용이 되면서 지금 오히려 이 폭락 장성에서 신고가를 돌파를 시도를 하는 종목이지 않나.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겠죠. 관심 있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삼성화재는 뭐 이번 주에도 양봉으로 멋지게 끝났는데 뭐 매수타점은 이 시초가 부근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한 74만 원 정도 한번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도 포함해 가지고 앞에 말씀드렸던 원익 IPS도 그렇고 삼성화재도 그렇고 제가 다음 주 한번 브리핑을 또 계속 이어갈 종목이고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브리핑을 하실 수 없겠지만 오늘 못한 이 브리핑은 또 다음 주에 이어갈 예정이니까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제대로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 시장의 관심 종목으로 원익 IPS와 삼성화재 짚어주셨습니다. 원익 IPS는 1차 목표가로 15만 3천 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삼성화재는 74만 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시간인데요. 거북선 기법 공략주와 다음 주 시장을 이끌 히든 종목 많이 남아져 있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시장 너무나도 중요한 시장인 만큼 잘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아까 관심 종목도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 말씀드렸지만 자, 다음 주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종목, PSK를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 뭐 항상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건 뭡니까? 제일 좋은 종목은 많을 수가 없겠죠. 네, 각 시장 섹터 1위 종목 등은 1위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들, 뭐 공략한 종목들 보면 딱 그냥 제일 좋은 종목, 실적이든 재료든 제일 좋은 종목이 정해 있고 그 안에서 특히 반도체, 삼전이스나 반도체 장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딩 하셔야 되는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흐름은 이제 반도체에서 보셔야 되고 지금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반도체에서 상승이 나온다면 더 먼저 강하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PSK를 잘 보셔야 된다. 자, 어떤 종목인가요? 관광액이라고 해서 이 웨이퍼에 이제 패턴 새길 때 화학적, 케미컬적인 요소가 들어갈 텐데 그걸 잘 지워줘야 돼요. 찌꺼기를 잘 지워줘야지만 이 수율이 올라간다. 작동을 잘한다. 그래서 수율이 결국 반도체에서는 수율 싸움입니다. 양품을 누가 잘 만드냐, 불량률을 누가 잘 낮추느냐에 따라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 관광액 제거하는 스트립 장비 세계 1위 분야 PSK가 항상 공장 증설 이런 게 나오면 앞으로 관심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 그냥 1위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 장비 안에서 1위 종목이다. 1분기 실적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죠. 전년 동기 108% 이상 상승이 나왔었다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가능성이 왜 있냐.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쟁자들이 나와서 지금 시장이 걱정된다? 그러면 경쟁자들한테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 하면 됐죠. 아까 오니카 IPS 말씀드렸지만 자, PSK는 뭐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들어간다. 그다음에 중국 CXMT, 창신메모리, 투자 재개 수익이네. 여기도 들어간다. 여기 들어갈 가능성도 없다. 그다음에 테라팩, 앨런 머스크가 만드는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반도체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했죠. 자, 근데 혼자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인텔과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CEO죠. 앨런 머스크가 인텔과 함께 만들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인텔과 6년 파트너십인 이제 PSK가 밸류 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SK 잘 보셔야 된다 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슈퍼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또 장비 종목이지 않나 보입니다. 다 올해 영업이익도 1,600억에서 한 1,700억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실적도 좋게 나오면서 증권가에서 목표가를 상회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조금 오를 좀 밀려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수타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보고 시초가에 그다음에 이제 1차 목표가는 21만 원, 2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정도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플러스 해서 PSK 못지않은 추가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이 히든 종목이다. 자, 보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 자,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 날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메모리 미세화 공정, 신규 팹 증설, 필수 장비 생산 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무려 340% 폭증한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다음 주 한번 너무 강력한 종목이라서 다음 주 한번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신 분들 다음 주도 함께 하시면서 다음 주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 주도주 공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신 공략주는 PSK였습니다. PSK는 최근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대형주급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1차 목표가로는 21만 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선별하신 히든 종목으로는 앞서 언급해 주셨던 삼성 평택공장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히든 종목의 종목명과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교육방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면 교육방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장의 주도주를 포착할 수 있는 도구들이죠. AI 거북선 검색기와 로켓 수급 포착기.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검색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전문가님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30분 전문가님께서는 매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장 초반 브리핑부터 전문가님께서 예측하는 시장 흐름들까지 살펴보실 수 있으니 전문가님과 함께 혼자 투자하시면서 고민 많으셨던 분들은 문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을 이끌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오늘 김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주식 라운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7월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